함께 전달하겠습니다. 36살 국회의원 한 번 해본 적 없는 30대 청년이 제1야당 대표가 됐습니다. 2021년 봄,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최초로 30대 당대표를 만났습니다. 정치권을 덮친 젊은 당수 돌풍은 기존 정치판을 뒤흔들 만큼 강력했습니다. 만세 불렀죠, 뭐. 되게 좋아했어요. 야, 보수가 이제 꼰대들만으로 이루어진 정당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겠구나. 보수 내에서도 드디어 합리적인 보수가 나오는구나, 말통하는 보수가 나오는구나. 상당히 위기 신호라고 봤어요. 그거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한 30대의 이준석 대표의 뉴 아이콘을 당대표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변화이고 그 내부적으로는 절실함의 표현이다. 돌풍은 곧 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대표는 무당층에 가까웠던 2030 남성들의 표심을 사로잡으며 지난해 있었던 20대 대통령 선거와 6.1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이 전 대표의 우선순위는 이념이나 진영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현실 대안 정치입니다. 제가 공약으로 계속 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혼한 경우에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그걸 구상권 청구하는 정책이 있는데요. 보수의 어르신들이 저한테 야, 너는 왜 이런 걸 관심을 갖냐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이런 거 해결하려고 정치하는 거지 저는 누구처럼 어디 이론에 박혀가지고 진영 논리로 생각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9시 뉴스에서 인터뷰하고 정부 여당을 대하는 태도 또한 타격에 가깝습니다. 예. 오늘 한번 지적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게 각종 채널에 출연해 야당 패널보다 더 높은 수위로 현 지도부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1년으로 다시 튀어나올 문제를 보거든요. 제가 윤리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관대하니까 용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 직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가는 길은 잘못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탄핵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마 가장 그에 대해 아팠던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영입해서 발탁해서 정치에 입문했던 저일 겁니다.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친박을 자처하고 진박을 자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 되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진 권력을 어떻게 나눠 가질 수 있을까만 고민했던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것을 향해서라면 소속과 상대를 가리지 않고 비판하는 청년 정치인. 분명한 건 우리 정치판에 이전까지 본 적 없는 젊은 아웃사이더가 등장했던 겁니다.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저 타락한 무리들로부터 이재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구호 한번 가겠습니다. 이재명이 살아나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 자, 부결. 국회 인근에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막는 것만이 정의라고 외치는 사람들과 온라인 중계를 지켜보며 이재명 대표의 구속만이 정의라고 외치는 사람들.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의가 맞부딪히며 전쟁 같은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아니 설명 안 하셨어요. 법원에서 하세요.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들어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일찍부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보원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의 대표적인 아웃사이더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안에는 전투를 앞둔 것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한 표 차이로 가결됐다고 합니다. 의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일부 시민들은 지하철역 출구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시설물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양 진영의 극한 대립 속에서 민주사회의 절차와 합의는 힘을 잃은 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갈등은 같은 편이란 이름 아래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또 다른 의견을 배척하고 단일한 대오만을 요구합니다.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 돼선 안 된다며 당원 대다수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총리 해임 건의안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둘 다 가결됐거든요. 네. 예, 한국 정치의 아주 그대로 그 대결 구도, 강대강 이걸 여실히 보여준 모습이었다. 이 의원은 줄곧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론과 분리해야 당의 사당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와, 완전 히로야, 히로. 와, 히로. 민주당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의원은 양 정당이 진영 논리에 빠질 때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언제나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때는 막 완전히 무명인물이었고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저희 당에서는 희망의 등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저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희망의 등불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둘 다 절망이잖아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그로 인한 역풍은 여의도의 신인 정치인들을 대거 등장시켰습니다. 국회의장 선창에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여 년이 지나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정치인들 대부분이 당의 지도부나 주류가 됐지만 이 의원은 여전히 당내 아웃사이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